오늘은 특이한 방식의 여행자들, 그리고 이번 여행 루트의 막바지에 이르는 이야기다. 이번 제목은 더 이상 길이 없다. 밤새 비가 내렸지만 다행히도 아침에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다. 보면은 오른쪽에 녹색 텐트입니다. 나무들 틈새로 텐트가 살며시 보인다. 어제 단백질 보충하려고 산 생선 튀김을 아침으로 먹은 후 출발한다. 이제 이 루트의 끝에 있는 마을인 비아 오히긴스가 가까워진다. 비아 오히긴스 이후로는 더 이상 길이 없고 그 밑으로는 호수와 빙하만이 펼쳐져 있다. 사람도 살지 않고 도보로는 웬만하면 갈 수 없는 곳이다. 루트의 종점이 다가온다. 날씨도 그렇게 덥지 않다. 현재 길의 상태도 완만한 경사거나 평지여서 자전거 타기가 수월하다. 이 정도로만 도로가 유지되어도 계속 달릴 수 있다. 자전거를 계속 타다 보니 앞에 매우 특이한 자전거가 달리고 있다. 며칠 전 코크란의 캠핑장에서 보았던 자전거다. 자체 제작한 것처럼 보이는 매우 긴 자전거에 태양 전지판을 달고 여행한다. 짐도 많아 보인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르헨티나에서 온 아버지가 자기 딸과 여행을 한다고 한다. 까레테라 아우스트랄에서 저렇게 무겁게 생긴 자전거에 태양 전지판을 얹어놓고 딸을 데리고 여행하다니 대단하다. 한동안 계속 강을 따라간다. 강의 색이 며칠 전부터 탁한 옥색을 띠는데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물이라 그렇다. 먼저 지나쳤던 태양광 자전거 여행자는 자전거가 무겁지도 않은지 내가 쉬고 있을 동안 나를 지나쳐서 먼저 가다가 또다시 앞에서 강을 구경하고 있다.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자면 자전거의 여행에서 물의 확보는 중요하다. 자전거는 딱 먹은 만큼만 탈 수 있기 때문이다. 파타고니아에서는 빙하가 녹아서 물이 생기기에 그냥 마셔도 된다. 여행 처음에는 물을 6리터씩 가지고 다니다가 그 정도는 필요가 없어 2리터만 가지고 다닌 적이 있다. 그런데 날씨가 더운데 물까지 부족한 상황이 생긴 적이 있어서 이제는 다음 날에도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까지 대략 5리터를 가지고 다닌다. 이제 조금 더 가면 세 갈래 길이 나온다. 이 세 갈래 길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희한하게 여행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정글을 뚫고 들어갈 것 같은 거대한 캠핑카, 텐덤바이크로 여행하는 4명의 호주 가족, 전기 태양 자전거로 여행하는 아빠와 딸, 다 여기서 마주한다. 태양광 여행자는 토르텔로 내려간다고 한다. 이 호주 가족은 어린 두 아이를 텐덤바이크에 태우고 여행한단다. 나는 세 갈래 길 중 까레테라 아우스트랄이 이어지는 왼쪽 길로 진입했다. 세 갈래 길에서는 토르텔리라는 마을로 가는 길과 푸에르토 융가이로 가는 길이 나눠진다. 푸에르토 융가이는 까레테라 아우스트랄의 한 지점인데 거기서는 페리를 타고 물을 건너야 한다. 나중에 만난 다른 여행자에게 들어보니 예전에 만났던 자전거 여행자 무리인 일명 바이크 갱은 토르텔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가는 페리를 타러 간다고 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소식을 듣게 되는 걸 보면 역시 칠레 남쪽으로 통하는 루트는 하나인가 보다. 이번 여행 중 여태껏 데이터가 거의 안 터졌는데 갑자기 이런 오지에서 데이터가 터진다니 신기하다. 지도를 보니 어디 가까운데 전파탑이 보인다. 황무지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설산이 길을 감싼다. 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다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길을 만들어놨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한쪽은 돌벽, 다른 한쪽은 절벽이다. 비포장 도로지만 지면 상태는 양호하다. 비교적 최근에 길이 만들어져서인지 파인 곳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산맥을 중심으로 국경이 나뉘는데 이렇게 설산들이 자리를 잡은 칠레에 비해 아르헨티나는 황무지일 뿐이다. 다른 자전거 여행자의 들은 바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며칠 동안 자전거를 타도 같은 풍경이라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한다. 다른 여행 방식들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많다. 힘들면 그 길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걸 여러 번 봤다. 그런데 자전거 여행은 그럴 수가 없다.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번 타기 시작하면 루트 끝까지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특히 이 루트에서는 대중교통은 코크라네에서 이미 끊겼다. 루트의 마지막인 비아 오히긴스에 갈 수밖에 없다. 비아 오히긴스에서는 육로가 끝나기에 배를 타야 하는데 날씨가 험하면 배가 뜨지 못한다고 한다. 파타고니아에서는 조급해하면 안 된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기에 여유를 가지고 가야 한다. 푸에르투 윤가의 대합실에 꽤 일찍 도착했다. 대합실 안에 텐트를 칠 수 있다고 해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지낸다.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났다. 10시에 호수로 건너가는 페리를 타야 하기에 그 전에 준비를 다 해야 한다. 10시에 딱 맞춰서 배가 왔다. 자전거를 가지고 앞으로 가니 다른 차들보다 먼저 태워준다. 이 페리는 다른 페리보다 더 작다. 차가 대략 12대 정도 아니면 그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 같다. 건너는 시간은 대략 30분. 물을 건너 도착한 곳에서는 비포장이지만 평평하고 자갈이 많거나 파인 부분이 없어서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 거기에 구름까지 드리워져 있어 전혀 덥지 않다. 카레테르 아우스트랄의 이 부분은 2000년에 열렸다고 하니 그리 오래되지 않은 길이다. 차가 덜 다녀서 그런지 아니면 날씨가 대체적으로 더 시원해서 그런지 길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어제부터 다시 큰 산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강이 넓게 흐르고 그 옆에는 이 큰 산들이 강을 따라 이어진다. 한동안 수월하게 가다가 오히긴스가 88km 떨어져 있다는 표지판이 나온다. 길 중간에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나무로 지은 집이 있어서 잠깐 구경 후 다시 자전거를 타기로 하였다.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잠깐 멈춰서 사진과 영상을 찍는다. 영상을 찍고 있는데 카메라 앵글에 들어오기 멈춰서서 인사를 한다. Oh, hey. Hey, how's it going? Nice, you made it. 여행 초반 체이텐에서 만났던 프랑스 자전거 여행자다. 그간 근황을 나눈 후 같이 출발하였다. 중간에 쉬면서 커피를 끓여 마신다. 길 한켠에 자전거를 눕혀두고 버너를 사용해서 물을 끓이기 시작한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코펠에 커피를 받아 마셨다. 길이 가파라지면서 이리저리 계속 꺾인다. 급격하게 고도가 올라간다는 말이다. 몇 번 턴을 안 했는데 조금 전에 있던 자리가 저 멀리 밑에 보인다.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진지도 모를 정도로 흔적이 길에 남지 않을 것 같다. 천천히 계속 페달을 밟았다. 구름이 끼고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분다. 비도 계속 부슬부슬 내린다. 아침부터 먹은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힘이 계속 떨어진다. 앞에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날이 아직 어두워지지는 않았지만 구름 때문에 우중충하다. 한 번에 한 번씩 페달을 밟는데 비아 오히긴스의 환영 표식이 눈앞에 보인다. 드디어
비아 오히긴스에 왔어요. 저녁 9시 20분에 드디어 까르테라 아우스트랄의 종착지 비아 오히긴스에 도착한다. 지금 2월 8일. 오늘 총 이동 거리는 111km. 이번 여행 중 가장 긴 거리다. 엘 모스코라는 호스텔로 이동한다. 까르테라 아우스트랄을 종단한 자전거 여행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칠레에 와서 산티아고에서 하룻밤 잔 뒤로는 한 번도 지붕 아래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다. 19일 만에 건물 안 침대에 눕는다. 그리고 더 이상 길이 없다.